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성주민광장 인터넷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내 말만 해보려고 하지만 난 할 수 없었다고 용기를 내 그만해보려고 안녕하세요. 대구 알먹방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공정옥입니다.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벌써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달 저희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모니터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손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분이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마치 탁구공이 통통 튀는 듯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이죠. 자, 누구실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저의 파트너 샘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게스트 소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샘정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묘선. 인터넷을 검색하면 첫 번째 인물로 승려이면서 한국 무용가가 나온다. 동명이인으로는 95년생 핸드볼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연관 검색어로는 김묘선 아나운서, FM 모닝쇼, 대구 MBC 김묘선 등등. 여기에 언급된 3인은 전혀 오늘의 손님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 김묘선과 가장 유사한 소개글은 목소리 트레이너. 라디오 생명력은 무한대다.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김묘선. 대한민국 어느 언론사와도 정식 인터뷰가 거의 없어. 신비로운 그 자체를 똥울돌 뭉친 김묘선. 대구 MBC FM 모닝쇼를 통해 대구 경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진행자 김묘선 씨를 대구 알먹방 두 번째 손님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숨차게 들은 대단한 수식어의 이제 소유자시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죠? 네,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못하는 게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두 가지 다 하시겠어. 너무 재밌네요. 그러세요? 저 두 번째 손님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또 진행병이시죠? 네. 네,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듣는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하는 저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이 익으실 거예요. 이 성함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종종 이 방송을 듣기는 한데, 네. 저희 방송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유, 이것저것 하나씩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벗겨질 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네. 성함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쵸? 앞에 네. 아까 우리 패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여러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름이 좀 독특한데도 의외로 몇 분이 계시네요. 혹시 이름에 대한 사연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그쵸. 왜 가수 요즘에 사랑 찾아 왕관에 여기 나오는 조항조 씨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김묘선을 못 하세요. 매번 볼 때마다 묘셔나. 묘선? 묘셔나. 근데 진짜 네. 실제로 제가 소개를 해보니까 발음이 어렵죠. 어려워요. 네. 네. 사실 이름에 묘자를 잘 안 쓰시는데 본명 맞으시죠? 본명이 맞고요. 보통 제 나이 또래에서 검색되면 예전 한창 이름 찾기로 친구 찾을 때 네. 김묘선을 치면 정말 많았어요. 75년 생으로 만났던 게 토끼띠기 때문에 토끼 묘자를 쓸 것이다라는 생각. 혹은 고양이 묘자를 쓰나 하시는데 저는 묘자가 묘할 묘자입니다. 정말 정말 묘하네요. 진짜 매력있다. 이름. 그리고 선이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먼저 선? 그럼 묘하게 먼저다. 그거더라고요. 네. 전 선자가 예쁠 선이에요. 묘하게 예쁘다. 어떻게 이름 따라서 약간 삶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특이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이 라디오를 들으셔서 얼굴을 못 보실 텐데 정말 묘하게 아름다우세요. 이름이랑 같으신 것 같고. 제일 어렸을 때 별명이 너무 싫은 게 많았죠. 그렇죠. 묘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영산. 전 예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릴 때는 왜 이름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다 놀림을 많이 받잖아요. 제가 네. 이제 성이 공인데 공벌레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정말 속상했답니다. 근데 또 저처럼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서운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겠네요.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주목받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DJ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모셨는데
목소리나 뭐 이런 얘기를 좀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억양이 대구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고향이 네, 서울이세요? 고향이 서울이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지내다가 또 2년이 닿아서 대구에 내려온 지 지금 한 1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구까지 오셔서 이렇게 우리 또 대구의 라디오를 장악하고 계신지. 전 뭐 그게 이제 좋은 쪽에 해석될 수 있겠지만 참 저한테 개인적으로 슬픈 또 슬픈 사연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2년이 되려니 제 2의 고향이 된대요. 대구 경북이. 네, 그렇군요. 지금 진행하시는 프로가 아침 프로잖아요. 네. FM 모닝쇼라고 아침 프로인데 조금 이제 그 직접 진행을 하시니까 네. 우리 들으시는 분한테 프로그램 소개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대구 MBC FM 모닝쇼를 진행하는 써니 DJ라고 저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네. 써니 DJ 김묘선이고요. 아침 출근 시간에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시간대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하게 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그게 또 가족적인 분위기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듣기는 하는데 아침 프로라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밝더라고요. 아, 네. 웃음소리도 많고 갑자기 들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끼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도 있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네. 최대한 좀 이렇게 열려있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워낙 청취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이다 보니까 또 그분의 그 프로필이나 사연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좀 가끔이나 아니면 우연히 듣게 되는 분들이 누구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나도 같이 해도 될까? 라는 느낌이 들게끔 열어놓으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그게 항상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네. 아까 소개를 할 때 DJ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FM 네. 모닝쇼를 진행하는 근데 방송을 듣다 보면 뭐 MC, 리포터, 아나운서, DJ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어떤 것인지 헷갈리거나 정확한 개념을 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호칭으로 다 불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라디오를 진행할 때 MC는 그 마스터스 오브 세리모니 이런 뭐 MC 줄임말이 있지만 분야마다 줄여서 사용하는 게 다 다른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저는 DJ가 맞고 디스크 자키를 하는 DJ가 맞고 그러니까 디렉팅을 안 해서 저희가 하고요. 아주 간략하게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MBC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95.3과 96.3이에요. 네네. 그럼 96.5. 네. 96.5는 2MC예요. 네. 그러니까 둘의 진행자가 있는 거고 네. 저는 음악을 듣는 DJ인 거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 96.5에서 2MC를 하면 저는 거기는 김효선 또 MC가, MC가 되시는 거겠네요. 이쪽에서는 음악을 진행하는 DJ가 맞고요. 리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취재를 해서 그 코너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람들을 리포터라고 하고 그걸 총괄적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사람을 또 MC라고 하겠죠. 네. 꼭 역할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어떤 거를 맡느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호칭을. 다르겠네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DJ, MC, 리포터 아. 뭐 어디에서 출발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TV로 출발. 아니요, 미모로는 믿기가 가능합니다. 예. 왜 이렇게 민망해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자꾸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TV 리포터로 대학교 때부터 이제 활동을 해서 쭉 하고 이제 대구 MBC에서도 TV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TV를 오래 할 수명은 못 됐나 보죠. 그래서 바로 네. 라디오로 갈아타게 되고요. 또 이게 또 전 라디오를 진행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예상을 못 했는데 한 번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목소리가. 뭐 그렇다고 얼굴 예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네,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제 직업이 어느새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럼 리포터로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하셨네, 그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 TV 볼 때 보면 언제부턴가 리포터가 굉장히 많은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한 역할을 뭐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마다 리포터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했는데 요즘은 리포터라는 이름으로는 또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이제는 그냥 VJ만으로도 웬만한 것들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나가서 물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됐고 그죠. 예. 답변을 끌어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요즘에는 그런 역할들이 어느 정도 간소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 리포터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전공이 그쪽하고 관련이 있었다든가 네, 저는 그랬던가요? 청주대 연극영화과에서 연기 전공을 했고요. 그 연기 전공을 하다 보니 무대 설일이 많았고 또 TV 매체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공이랑 그렇게 뭐 먼 거리에 있는 직업군은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방송하고 그런 거에는 관심이 많아서 TV 리포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MC와 DJ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네. 직접 음악도 선곡을 하세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같이 PD랑 같이 음악을 선곡해서 그 방송에 내보내고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거의 100% 제가 혼자 합니다. 아, 혼자 다 네. 선곡을 하세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한 곡보다는 맞아요. 그때 순간순간에 뭐 날씨라든가 어떤 사람이 사연을 전해오는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 순발력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더구나 생방송 2시간인데. 네,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아니, 사실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틀 수 있는 노래가 만약에 16곡이다 2시간 동안 뭐 16곡에서 20곡 정도를 리스트를 뽑아서 가지고 간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 여기에는 별로 내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바뀌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방금 나눴던 사람과의 인터뷰 아니면 날씨 아니면 지금 내 기분 아니면 앞에 노래를 듣고 났는데 청취자의 기분 이러면 바로바로 선곡은 그 자리에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 음악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야 되나요?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단해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건 않을까요? 아니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청취층이 저랑 비슷한 세대신 것 같아요. 네. 듣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노래 중에 대충 아무렇게나 골라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지 탁월한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말씀 잘하시는 분을 모시니까 말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좀 시작되는 것 이제 같은데. 본격적인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수성 주민광장 방송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참여하는 참여자가 즐겁고 행복한 방송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수성 주민광장 방송은 매일 오전 11시에서 12시에 홈페이지 www.scos.or.kr에서 온에어를 누르면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을 찾아가는 목소리,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면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마이크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화 744-3470으로 연락 주시거나 수성주민광장 방송국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MBC FM 모닝쇼를 진행하고 있는 김묘선 DJ를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리포터, 뭐 MC, DJ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나눠봤는데요. 네. 리포터를 시작하셨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지금 현재 이제 DJ라는 위치에 계신데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게 소속이 네. 방송국 소속인 건지 저는 그냥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그래서 네. 뭐 대구 MBC에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안동 KBS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가까이 있는 TBC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 소속이는 아니고요. 아. 프리랜서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제작사라 그래야 되나? 아니 소속사라 소속사? 예,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MC나 DJ 이런 분들도 여긴 특별히 많이 그렇지. 바쁘신 분들 많이 바쁘신. 돈 되는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고 전 자체 가능합니다. 그럼 혼자서 매니저 없이 프리랜서로 다 운전도 움직이신. 가능하고. 운전도 가능하시고. 근데 좀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네.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에요. 좀- 그 어디에 소속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안정감이 물론 있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그 선호하는 직업군일 텐데 네. 저는 많이 불안정한 직업이죠. 그렇죠.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질 테고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나오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만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불안감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게 조금 많이 그 이 프리랜서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되고요. 좋은 점은 제약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건 너무너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 또 그런 제약이 없는 건 좋고요. 그러면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DJ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걸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교사에게 물었을 때 네.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매뉴얼이 거의 없거든요. 아나운서라면은 아나운서 공채 시험을 쳐라. 근데 DJ 같은 경우에도 공채나 어떤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지금 여기 전화번호가 744-3470이라고 하셨죠? 네. 언제나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다고 하셔서 메모해 가려 하는데 네. 이렇게 내가 접할 수 있는 방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도 요즘 시대의 트렌드잖아요. 네. 예전에는 우리 네. 못했고. 그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DJ라면 우선은 음악을 알아야 될 테고 지금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우리 윗세대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했었지 뭐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계속 가져야 음악에 대한 우선 견문 자체가 넓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DJ가 음악을 틀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MC 기능을 같이 네. 하기 때문에 인터뷰도 하고 누구 얘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들은 얘기를 잘 정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조리 있게 내 생각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투리를 쓰는 게 나쁘지 않은데 어느 순간 다들 사투리를 교정하려고 애를 쓰는 게 있어요. 맞아요. MC로서 네.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목소리 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고 뭐 사투리 교정 이런 수업이나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수를 하는데 네. 가수 지망생 친구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가사 전달을 할 때 그러니까 곡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맞아요. 사투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는 또 변호사분도 계셨어요. 네. 그분은 아무리 신뢰성 있게 말을 해도 변호를 한다고 해도 왠지 신뢰성이 떨어지는 듯한. 그래서 꼭 고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절실하게 사투리 교정을 원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 요즘에는 사투리가 너무 개성이고 자기 색깔이니까 전 사투리 잘 쓰는 사람도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할 만큼 맞아요. 얘기를 잘 하고 잘 듣고 많은 음악을 알고 그리고 요런 매체들이 요즘 많아지는 이상 내가 어디에 나를 접근시켜 보느냐 이런 시도들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이렇게 DJ가 될 것 같은 우리가 보면 이제 떡잎부터 안다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난 학창 시절에 그때 이런 성향들이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김묘선 씨의 예, 학창 시절의 예, 모습은 예. 어땠을까? 그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나 궁금해요. 우선은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튀는 나이였던 건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짓말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진짜처럼. 그러니까 픽션을 만드는데 이제 그럴듯하게 얘기를 잘 꾸며내는 얘기를 잘 네. 하셨구나. 왜냐면 같은 얘기라도 조금 더 이렇게 가감을 해서 붙여 넣으면 얘기가 더 듣는 사람이 재밌어 맞죠. 하다 보니까 허구가 허구를 물어보고 네. 이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일종의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맞아요. 능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네.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본방보다 더 재밌게 얘기를 네. 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제가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빵빵 터졌던 것 같아요. 재밌어하고 웃겼던 것 같고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했던 아이들과의 공감이 확 됐는 것 같은데. 선생님을 향한 제 그 화살이 아이들을 더 웃게 했기 때문에 네. 항상 선생님을 어떻게 망가뜨려서 아이들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킬까. 그리고 선생님은 참 안 반가웠던 학생 중에 하나였고 아이들은 대리만족 같은 것도 느꼈었고 선생님한테 저런 질문을 했어 이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별로 공부에 관심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김묘선 씨와 같은 그런 매력을 가진 아이들은 충분히 이런 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싹이 도려질 가능성도 많아요. 싹이 도려질. 그렇죠. 지금 교육 현실에서는 싹이 도려질 가능성도 많기는 한데. 주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단 수위 조절이 있어야 돼요. 네. 상대가 많이 불쾌하거나 많이 기분 나빠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저는 좋은 방법의 스토리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불쾌하지 않는 그 수위 조절을 항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되게, 돌려먹기 대작전인 것 같은.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요것저것 이것저것 좀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재능을 다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활하시면서 이게 매일 아침에 고정적으로 네.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매여 있기도 한데 일정한 시간에 맞아요. 그것도 아침 시간에 맞아요. 그게 혹시 미혼이신지 저는 아이가 둘이어서 네. 항상 미안한 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아침에 아이들 아침 한번 못 챙겨주고 네. 새벽에 뭐 6시 반 이렇게 출근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또 아이들이 혹시 아플 때 네. 아니면 준비물 같은 것도 이렇게 왜 날씨에 따라서 옷 입히는 것도 다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많이 미안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후회되는 부분보다는 더 큰 그렇죠. 보람이 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직장에 그 몸을 담고 일을 하시는 그런 고민은 거겠죠. 뭐 생활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것 같기는 네. 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DJ로서 장수하기 위해서 네. 지금 리포터로 시작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데 과찬이십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방송이다라는 게 떠오르거든요. 아, 아마 지금 네. 이 방송 들으면 갑자기 FM 모닝쇼가 진행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실 분데 아까 말씀하신 음악도 많이 알아야 되고 다방면에 알아야 되는데 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예상 답안을 준비해야지 아무리 떠올려봐도 답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인 것 같아요. 장수의 비결은 내가 이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모닝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또다시 방송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리를 찾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수, 내가 뭘 많이 배우고 내가 나를 수련시킨 것들이 어떤 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이 너무 좋은 게 가장 큰 올해 적도 없어야 되고 물론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은 나의 성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치를 두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생활인으로서 사실은 저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이게 그래도 월급이 나오니까 사실은 나가게 되는 일도 솔직하게 맞아요. 있어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 방송인으로서 DJ로서 가치 플러스 내가 어떤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그 생계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궁금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먹고 사실만 하시는지 네, 그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잘 먹고 산다. 네, 잘 알먹고. 알먹방인데 보통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의 직업을 봤을 때 항상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여자는 남편 만나 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개인 독립체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남편이랑 둘이 버니까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라디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방송국 다른 동료분들한테 민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레귤러로 하고 있는 제 FM 모닝쇼만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딱 2시간 일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에. 하루에 2시간. 시간 대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직업일 수 있을 테고 네. 요것만 한다면 힘들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고정적이지 않아서 네. 자기가 얼만큼 일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입은 맞아요. 약간 유동적인 거네요. 회당이에요. 네. 칼같이 회당이에요. 아, 회당으로 돈을 받는 월급 네. 형태가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방송의 하루가 죽었어요. 네. 그럼 안 나오는 거죠. 일용직. 일일 근데 또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거점 같은 역할도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게 저도 이렇게 TV 방송을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떼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그때 할 당시에 한 번당 출연료가 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나가도 20만 원. 그러면 사람들이 설마 방송인데 이런 얘기 거기다가 요즘 뭐 인터넷에 보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한 해당 몇 천만 원씩 뭐 이런 몇 억씩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방송에 대한 어떤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씀하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왜 가수들한테 방송은 돈 안 돼, 행사가 돈 되지. 네. 보통들 그렇게 얘기했던 건 방송을 함으로써 아까 거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MC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DJ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에 업고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보수로 나머지 수익을 내는 그러면 직업.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DJ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이제 제가 성우 일은 하고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성우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라디오 광고 너무 많이 네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회사에 보고 있고요. 저녁이면 음악회사에 볼 수 있고 아니면 보이스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 사투리 교정 강의도 많이 다니고 있고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DJ라는 직업이 있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네.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겠네요. 아니에요.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공엠씨도 네. 앞으로 이것을 거점화하여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잘 먹고 사는 대구 알먹방은 다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잘 먹고 산다고. 제 목소리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여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말씀을 드리는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DJ는 레귤러고 또 그런 환상을 친구들이 가질까 봐. 네. 아주 간헐적인 네, 행사들이 간헐적인 가뭄에 공나든 나는 행사들. 간헐적, 네. 그 우리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어른들은 안정적인 거, 네, 맞아요. 4대 보험 되는 거, 아, 출퇴근,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뭐 휴가 이런 네. 거를 사실 갈망하잖아요. 휴가 가면 전 돈 안 나와요. 아, 그러시구나. 방송 안 했으니까. 비안정적이다, 그죠? 아주. 그러면 365일을 모두 다 김묘선 씨가 방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만약에 휴가를 갈 때 제 휴가 자리를 대타 DJ가 해주면
제 출연료는 그 친구한테 줘야죠. 아니 근데 휴가라는 특정한 거 말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쉰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런 정도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 녹음 방송이어서 네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생방송을 하고 다들 청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딴 사람이 하고 토일은 영혼 없는 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차이가 좀 나긴 나더라고요. 많이 예. 나죠. 나죠. 녹음이랑 아닌 거랑. 사실 저도 가끔 벽 보고 마이크 앞에서 혼자 막 떠들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많아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방송국에서 주말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뭐 따로 제작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 방송이 계속 녹음해서 나가는 아, 거죠. 그렇죠. 예. 음. 주말 자리 한번 알아봐드릴까요? 아니, 저도 주말에 좀 쉬고 싶어서. 저는 주말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제가 한번 모니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알먹방 꽁트 잠시 들으시고 가겠습니다. 작작 좀 해. 작작 좀. 하루 종일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왼종일 녹음실에서 방송한다 하고 시간이 남아돌아? 안 남아돌아. 그래도 해야 돼. 뭐? 왜? 난 대구 알먹방 스텝이니까. 앙! 대구 알먹방? 리얼리? 두 배가 돼. 두 배, 지역성 두 배. 두 배 돼. 친근감 두 배. 두 배 돼. 감동 두 배. 두 배 돼. 네, 즐겁고 유쾌하게 김묘선 씨랑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가 준비된 게 많네요. 네, 많습니다. 저희들 광고도 많죠? 아니, 듣는 재미가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많은 광고가 의뢰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모니쇼도 좀 나가고 광고 완판 뭐 이런. 나눠주시면 어떨까? 우리 이제 DJ 리포터 MC 방송인들의 이제 생활을 조금씩 이제 엿보고 있는데 뭐 좋은 점 그리고 아쉬운 점 말씀하셨는데 그 4대 보험이 안 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요즘에는 아프거나 이러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매달 우리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직장인들은 직장 보험료를 내고 지역은 지역 보험료를 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보다 지역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가 많이 비싼 걸로 알고 많이 있거든요. 비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들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이 안정적이라면 제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좀 줄어드니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죠. 네. 너무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4대 보험 정말 먼 나라 같은 얘기. 먼 나라 얘기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때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데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신용카드 하면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신용카드 욱하시는데 같은 보니까 경우에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 네, 아닌가요? 제외됐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받다가 처음에는 왜 무한정으로 이렇게 그 가판대에서 사람들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해 그렇죠. 주는데 네, 네. 그 시기 말고 요즘 경기 많이 안 좋아진 뒤에는 심사 보내고 제 거 원천징수한 뭐 그 서류 근무 뭐 했던 그 기록들 이런 정말 개인적인 사적인 서류를 다 첨부해서 보냈는데도 자격 미달로 그러니까 제 분명히 신분을 보상할 수 소득이 없다고. 소득이 네. 다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심사에서 탈락이 됐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방법은 근데 이제 제 이름을 아는 제가 이제 컴플레인을 했어요. 도대체 네. 세금을 안 낸 적도 없고 내가 뭐 지금 뭐 나라에 빚이 있는 상태도 아닌데 내가 내 경제 활동을 했는데 이런 제약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사실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렇죠. 예. 신용카드 발급 하나 못 받는 대상자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컴플레인을 했는데 다행히 제 컴플레인을 받았던 분이 네. 제 팬이셨어요. 변명쇼를 듣고 계신 분이셨나 보죠.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그 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제가 이름이 김묘선이 아니었으면 제가 선생님처럼 그러네요. 이름이 그렇죠. 흔했으면 그러면 모를 수도 있었겠네요. 넘어갈 수도 있죠. 충분히. 그래요. 그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뭐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서도 그닥 기분이 좋지 않았었다. 네. 네.
유명하시고 돈도 제법 많이 버실 듯한데 또 제법 그런- 많이 벌고 싶은. 네, 그런 또 하여튼 아픈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유명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유명하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이게. 근데 이제 유명하신 분으로서 살면서 좀 받게 되는 불이 혹은 좋은 점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불편한 점은 있는 것 불편한 같아요. 점. 근데 사실 저는 TV로 노출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길 가다가 알아보고 사인해주세요 이런 분들 잘 없으세요. 근데 이제 택배 아저씨나 이렇게 왜 정말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었는데 이름이 김묘선이어서 그러면 아저씨가 밑에서 이제 도어로 네 대기 계십니까? 네 뭐 이렇게 말하면 목소리랑 이름이랑 좀 비슷하면 들어오면 그 문 안 닫고 계속 김묘선 씨 김묘선 씨 아니 또 아니에도 높게 말하면 아니에요 뭐 이런 적도 있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왜 자꾸 돈 빌려준다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도대체 나를 카드 발급도 안 되는 나한테 돈은 그렇게 빌려준다는데 네. 빨리 끊고 싶으면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좀 기분이 안 좋게 끊을 때쯤 되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김효선 씨, 네 방송은 잘 듣고 있습니다. 성격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점은 있어요. 팬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갔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는데 조금 더 크고 나니까 전부 다 대구를 좀 뜨고 싶다고, 엄마가 없는, 엄마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와 가족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은 하고, 아이가 왜 학부모들이 와서 재능 기부 비슷하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이제 그 직업군에 가진 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한테 왜 현빈아 그러면 엄마도 해줄까 했더니 아니야 벌써 정해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한참 이제 뒤였죠. 어머니 한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다 정해졌다고. 근데 저 아니었다고. 근데 아이는 김묘선의 아들인 것보다는 그냥 자기 독립적인 자기의 위치가 더 좋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좋을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부끄러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죠. 이제 가다가 불편하기 때문에. 누구 엄마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참 좋겠네 이렇게 했더니 저희 딸이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살아보세요. 그러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SNS를 통해서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올려요. 네. 땡땡 스토리. 네.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친척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이들 얼굴을 아시잖아요. 저희 학교 아이가 다닐 때 네. 지금 현민이가 문방구 앞에서 오란시를 마시고 있어요. 뭐 이런 네. 제목들이 방송할 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자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지금 여자친구 뒤에 따라가면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너 오늘 오란시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주변에 다 CCTV를 달아놨어. 그렇게 모든 눈이 다 아이를 감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팬들이 아이 지킴이 감시단이 지금 돼버린 것 같은데 방송 얘기를 조금 하면요. 네. 그 FM 모닝쇼를 2시간 동안 진행을 하시면 청취자들하고 제가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실제로 소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구 분은 아니신데 네. 대구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대구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2시간 동안 만나는 청취자를 통해서 김묘선 씨가 생각하게 된 대구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대구는 서울에 비해서 공기가 맑다. 공기가 맑다. 네. 서울에 비해서는 맑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차이를 못 느꼈어요. 네. 근데 대구에 살다 보니 네.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 매캐한 그 매연이나 이런 공기 탁함이 고양이 양 같은 네. 그 대구에 내려오면 공기의 쾌적함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차가 안 막혀서 좋고요. 장점을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보니까. 표현을 너무 못한 게 경상도 남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항상 방송하면서 누가 도대체 경상도 남자를 무뚝뚝하다고 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진짜 담아뒀다가 한 번 끄집어낼 땐 정말 질펀할 정도로 표현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 진짜 매력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네. 여자분들도 뭔데? 이렇게 땡땡땡땡 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요. 네. 무뚝뚝한 가운데도 또 그 정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게 라디오라서 혹시 가능한 것도 아닐까요? 맞아요.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능한 걸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다 보면 그게 라디오가 주는 매력이나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디오는 진짜 매력이 너무 많은 매체예요. 라디오의 매력이 뭘까요? 저희들은 왕초보라서 아직 그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 긴장이 더 되는데 오랜 생활을 하셨으니까 라디오가 주는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흡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도 정말 많이 떨어져 있고 같은 음악, 같은 말을 다 각각 다 다른 장소에서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호흡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건 정말 라디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 매체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연 하나, 노래 한 곡에 다 같이 감동받았다, 재밌었다, 까르르 넘어갔다, 울었다, 눈물 뭐 웃었다, 그러죠. 이것도 가능한 게 라디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디오가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인 거는 분명한 것 같네요. 근데 라디오가 주는 그 긴장감을 김효선 씨처럼 즐기지 않는 이상은 오랫동안 하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방송하면서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니는 그 병원의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몸에 배웠을 뿐이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내가 그걸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병원 밖을 나서면서 생각했죠. 아닌데 이렇게. 근데 뭐 분명히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텐데 이런 긴장감은 너무 재밌지 않나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게 궁금하냐 하면 지금 세대 우리 젊은 청소년들 세대는 사실은 라디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하루에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도 사실은 너무 많고 우리 세대만 해도 밤에 진짜 라디오를 들으면서 밤새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방송인이 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라디오를 제대로 청취하거나 즐기거나 거기에 몰입하거나 할 수 있는 사실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꿈꾸는 어떤 방송인하고 실제 자기가 삶에서 녹아나는 그런 어떤 체험하고의 괴리가 사실은 너무 큰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물론 mp3를 통해서든 아니면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을 담아서 담겨져 있는 노래들을 계속 리플레이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가 테이프 늘어지도록 들을 때처럼. 하지만 이쪽에 꿈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건 소통의 단절이에요. 그 곡의 가사와는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은 굉장히 넓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왜 소통을 해야 되는지, 소통을 하면서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그 소통 덕에 내 시야가 얼마나 트이는지 가질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네. 저희 아까 이야기할 때 친구 선생님하고는 관계가 별로였지만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부풀려서도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도 보면 좀 그런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교사 입장에서 보면 저거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근데 아이가 이렇게 꿈을 적어낼 때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놀기만 하고 재밌는 것만 추구하는 아이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직업군을 가지게 될 건가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사실은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있어요. 그래서 묘선 씨가 나의 10대하고 지금하고를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 중에서 가장 중요했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들. 저는 지금 앞에서 아이고 얘가 사람이 될까, 저는 정말 다 커서 성인이 돼서 대구 MBC에 입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거 사람 되겠나였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고 나갔으면 아마 전 끝까지 못 들었겠죠. 근데 지금도 전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들 처음 들어왔을 때 다 그런 반응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특이해서 저거 사람 되겠나, 저 사람 만들겠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내가 그때 이 꿈을 위해 돌진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꿈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질문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20고개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난 그냥 흥이 많았던 아이였고 흥 플러스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흥과 호기심을 가지고 내 꿈이 뭐지라는 퀘스천 하나를 놓고는 PD 가지치기, 뭐 가지치기 하나씩 20고개를 하면서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것 쪽으로 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굉장히 모호하지만 지금 저를 보면 그런 선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고개를 하나씩 넘으면서 혹시 마늘을 많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굉장히 비결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제일 답답한 게
꿈은 있으되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막연히 이게 돼야지 저게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어떻게 보면 망상이죠. 그죠? 공상.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전혀 뭔가를 노력하지 않는, 근데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공감했었던 게 그래도 어떤 부분을 시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결국은 그 열정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호기심,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가 아니었나. 우리 10대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서 가장 마음과 귀를 조금 이렇게 몰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줄 몰랐는데 정리를 잘 해주시고 다니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우리 샘정께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진학 지도에 필요한 모든 엑기스를 뽑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수업에 활용을 하시거든요. 정말 아이들과 같이 직업은- 듣고. 맞아요. 네. 직업은 부부잖아요. 네. 내가 평생 같이 가야 될 아이인데 부모님이 좋아한다고 그 직업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평생, 보기 싫은 남자랑 평생 사느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직업은 무조건 좋아하는 일. 좋아하고 재밌고 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즐거울까? 내 만족도가 크고 내가 뭘 했을 때 나는 좋은데 부모님이 싫더라. 이유가 뭘까? 그럼 쳐내고 분명히 어른들이 먼저 봐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먼저 걸었다 하니 쳐주고 이렇게 왜 다 좋아했을 때가 뭐가 있었다. 내 만족감이 뭐가 컸다. 이렇게 하면 점점 그쪽으로 다가가지 않을까요? 얘기를 듣다 보니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그럼요. 자기에 대한 관심 네, 없이는 그게 내가 가장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이제 처해진 환경은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막 공부에만 몰입해야 되니까. 근데 학교 다닐 때 오로지 자기에게 관심 가지고 막 날라리처럼 놀았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날라리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정도의 음악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려면 음악을 좋아하면, 사실은 저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춤도 좋아하거든요. 전 너무 좋아했어요. 노는 것.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자기 삶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희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게 좋고, 헛날 일만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게 오로지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잘 이끌어서 꿈과,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그들에게도 엄청나게 멋진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좀 노는 아이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얘기가 너무 진지 모드로 넘어가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요즘 사연을 대부분 다 뭐 SNS 네. 혹은 카카오톡 이런 걸로 보내잖아요. 네. 엽서로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역시 이제 가끔 계세요. 라디오의 매력은 사실 엽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의성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는 거의 실시간 피드백이기 때문에 얘기를 궁금해하면 바로 답변을 주고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답변이 물고 오고 이게 방송이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주일 전에 다녀온 나이트클럽 이야기를 일주일 후에 내가 받아서 읽고 소재도 읽고 나이트클럽 좋아요. 네. 아, 좋아요. 네. 저 근데 끊은 지 좀 오래되고 금단 증상도 좀 있었는데 그게 하기는 지금 아이들과 세대 차이인가.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요즘에 사서함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네. 사서함 몇 번으로 사서함. 보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게 네. 생소하겠죠. 카카오톡 이런 게 단계가 있었어요. 훨씬- 편지 그리고 그죠? 엽서 그다음에 이제 팩스 있었고 그다음에 아. 왜 하이텔 이랬었던 어. 정말 느렸던 인터넷이 네.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문자 게시판이 지금 거의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걸로. 카카오톡으로 방송은 하지 않지만 이제 문자 게시판이 워낙 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빨라요. 통신원이 필요 없을 만큼 세상 대구 경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 다 실시간에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들어오는 실시간 문자들을 한꺼번에 쫙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아.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숙달이 아, 그 좀 필요해요. 한눈에 보이시나요, 그게? 어마어마하겠다. 한번 클릭하면 이제 쫙쫙 넘어가요 페이지가. 어.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왜 아. 난 안 읽어줘 이러면 눈에 안 띈 거예요. 아, 그렇겠네, 진짜. 그래도 한 페이지 보면서 그나마 거기서 이렇게 빨리 뭔가를 방송거리들. 방송거리를 단어들 이렇게 예, 잡아내야 되는 재밌어요. 거잖아요. 예. 그렇구나. 진짜. 아니, 제가 아까 라디오에 대한 장점을 막 말씀하실 때 제가 겪었던 경험이면 엽서 이런 걸 이제 상상하게 되는데 지금 세대는 좀 그게 이제 세대적으로는 차이가 있겠구나 싶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는 여전히 약간 치유의 매체인 것 같은 들으면서 상상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 둘이 같거든요.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막, 삐지기도 많이 삐지세요. 아, 삐치는 것도. 누가 청취자가 삐진다. 청취자가. 왜요?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난 얘기하고
아니면 청취자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둘만의 소통하는 매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내가 얘기했는데 진행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좀 속상해하고. 소외된다라는 느낌이 더 큰가 봐요. 네. 근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문자가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다 소개는 못 해드려서 항상 이제 죄송하게 마음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시는 안 들을 거야.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한 일주일에도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고 자기의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죠? 친구한테 이렇게 삐지듯이 그런 느낌이지. 근데 그런 매체는 정말 라디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기억에 남는 뭐 청취자나 혹은 사연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긴 시간 라디오를 하셨잖아요. 아니면 특별히 FM 모닝쇼로 인해서 무언가가 뭐 이렇게 맺어졌다, 이루어졌다, 네. 뭐 이런 게 좀 있을 법도 한데. 앱이 처음 대구 MBC 앱이 나왔을 때 그 앱에서 모닝쇼 가족 중에 두 분이 네. 1호 커플이 나왔어요. 네. 앱에서 이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셔서 이번에 이제 그분이 이제 소영 씨랑 제두 씨라는 분인데 앱 커플 1호로 결혼하셔서 아기도 낳고 이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프로포즈도 너무 많이 하시고 네. 라디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네, 뭐 부부싸움 하고 가는데 정말 화나서 옆에 있는데 말 한 번 건네기 싫은데 언니 뭐 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전해주세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옆에서 뭐 내 삼세사모님이 전해달래요. 근데 눈 마주치 이렇게 웃고 이래서 네. 풀리고 그래서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고 있어요. 라디오 DJ가 전도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사랑의 메신저인 것도 같고. 바빠요. 네.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DJ를 꿈꾸는 어른도 좋고 아이도 네. 좋고 그죠? 그런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것과 다시 태어나도 DJ가 하고 싶어요. 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틀면서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일이 주어짐도 감사하고 이런 네. 생각이 사람 되고 나서 네네. 들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틀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꿈 같은 직업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DJ를 원하는 분들은 정말 그 꿈을 향해서 도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DJ나 방송을 꿈꾸시는 분들은 우리 김효선 씨 말씀하신 거 잘 새겨 들으시고 마늘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수입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라디오 방송 대구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의 방송 대구알먹방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알먹방은 수성주민광장 인터넷 방송 앱 또는 다시 듣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네, 김효선 씨 한 시간 네. 동안 우리 정신없이 웃고 얘기를 나눴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자는 제안을 가끔 받긴 네. 했지만 오늘 너무 이렇게 방송 시스템도 너무 재밌고요. 앞에 그 목소리가 권호성 씨죠? 네네. 저도 저거 녹음해놓고 가면 안 돼요? 대환영입니다.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서 제가 굉장히 주눅이 드는 바람에 말도 버버버벅거렸거든요. 뭐 혹시 소감이나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도 아니 있으시면. 기회가 또 된다면 전 아까 그 다음 나오실 게스트분들 뭐 이런 그 목록을 보고 계시길래 나 네. 벌써 가야 되나 시간이 벌써 다 된 겐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나중에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직접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직접적인 자리가 있다면 또 한번 모시도록 불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샘정 어떠셨어요? 방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막연한 어떤 게 뭐라 그러죠? 꿈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학생들은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묘선 씨와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얻어가서 네. 좋은 수업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소감을 얘기해야 되는 분위기네요. 왕초보라 사실 방송을 오래 하신 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방송이라는 것이 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와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미모가 뛰어나십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1시간 동안 귀가 행복하셨죠? 김묘선 씨 목소리 들으시는 바와 같이 완전 에너지가 넘칩니다. 오늘은 김묘선 라디오 DJ를 모시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기도 힘든 그리고 DJ의 삶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이제 2014년입니다. 2014년 첫 번째로 모실 손님은요. 지역에서 한티제라는 내공 있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오은지 실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문화계도 그렇지만 출판계 또한 지역에서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가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속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2013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 해 열심히 우리 모두 다 살았잖아요. 모두에게 큰 박수 치면서 새해 기운차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알먹방 수성주민광장 인터넷 방송국과 허당 엔터가 공동 제작했습니다. 제작의 이영희, 작가 허미호, 패널 샘정, 진행의 공정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말만 해보려고 하지만 난 할 수 없었다고 용기를 내 그만해보려고 오늘 밤에